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이 무려 27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반도체 가전 관련주들의 강세로 최근 하락하던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 방향과 흔들리는 시장 속에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들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요. 자, 하락 중이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고, 자, 현재 상황이 또 어떻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어떠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으면서 어떤 주식들을 또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심플하게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팍팍팍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 건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뉴스 보고 리포트 보고 마지막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가 매출 작년 기준 279조 원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연간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자, 연간 최대 매출 1등 공신이 무려 반도체였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까지 이어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수혜를 봤다. 근데 작년 3분기 말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지만 작년 말부터 오히려 현물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고정 거래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하락세가 길지 않았기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메모리 사업인 파운드리에서도 단가 상승, 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거의 94조 8천억, 디스플레이가 32조 7천억, IM이 107조 5천억, 가전이 63조 3천억 정도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이렇게 디스플레이, IM, C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죠.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거를 바탕이 된 것은 바로 반도체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혹한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는 심지어 목표가를 30%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체크를 하시죠. 첫 번째, 삼성전자의 지금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서프라이즈 잘 나왔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 작년 이제 하반기에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피크아웃이다. 특히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가 서서히 좀 다시 쇠퇴기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되려 뭐예요? 서프라이즈, 막상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수요가 또 늘어나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단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이 오히려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느냐 봤더니 아무래도 뭐였어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비대면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기에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도 높아지고 단가도 높아지면서 생산량도 많아져서 판매량까지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실적이 양호하게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기사를 봤더니 OLED 수출이 역대 최고래. 역대 최고. 와우.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부품주를 주목하자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주요 산업 기상들을 봤더니 건설 맑음, 자동차 약간 맑음, 디스플레이 맑음, 2차전지 약간 맑음, 제약바이오, 그 다음 항공, 신재생, 통신, 스마트폰, 로봇 약간 맑음, 반도체 맑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디스플레이 그게 완전한 맑음이 되어 있는 애들을 보니까 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완화됐고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디스플레이는 OLED 수출 증가와 함께 소재 부품 업체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 서버 디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운드리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IT 부품의 경우 OIS 적용 확대와 함께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 산업별로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인데, 일단은 OLED 좀 보시면 역대 최고의 월 수출액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6.2% 증가했다. OLED 품목 자체가 71%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굉장히 높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폰 13 수요 강세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OLED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수출 품목들의 지난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는 또 모바일 노트북 태블릿 시장에서 OLED 침투율이 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라 소재 부품주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OLED 역시 마찬가지로 뭐요? 수출이 역대 최대, 그리고 침투율마저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 뭐예요? 디스플레이 관련, OLED 관련 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 플러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삼성과 LG가 OLED 윈윈 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백조 TV 시장이 지금 지각 변동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삼성과 LG의 OLED 협업 관계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LG 디스플레이 일 테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OLED 소부장 업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라 그래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6년 만에 대형 M&A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또다시 M&A에 대한 기대감 발언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삼성전자의 6년 만에 나올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를 봤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한 주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어디서 나온 리포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마다는 주로 이제 시황 관련된 리포트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리포트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장기 금리 상승 압력에 하락한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다. 요게 지금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지표 확인해 보세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어떻습니까?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 저항대였던 1.7을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에 좀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 FOMC 회의록에서 뭐라 그랬느냐?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sooner or at a faster pace,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국채금리가 지금 1.7%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대요. 특히 또 유럽 같은 경우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높지만 치사율과 역삼각성이 밝혀지며, 즉 그러니까 걸릴 확률은 높지만 걸려서 중증 내지 사망할 확률로 가기에는 오히려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전면적인 락다운 가능성은 배제가 되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소비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이 돼서 투심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죠. 코스피 주간 예상을 봤을 때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죠. 상승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금투에서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될 가능성, 하락 요인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의 우려,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대형 IPO 앞둔 개인 수급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불확실성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금투에서의 매도, 자, 요거는
뭐라 그래요? 1월 옵션 만기일 전에 금투 매도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단기적인 이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매도한 이후로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대형 IPO 아무래도 18일, 19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장을 할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 요거는 크게 좀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최근 여전히 보시면 이 12월 22일 요때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요,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나갔던 물량이 다시금 점점 어때요? 예탁금이 차오르고 있죠. 즉 개인들의 수급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기 위한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새롭게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좀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2차전지 다른 애들의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는 단기간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겠지만, 상장한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 악재로 반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지금 시장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지금 조기 긴축 우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영상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드린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중국 시한 봉쇄령이 일단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요 사실 호재라고 좀 봅니다. 저는 시장의 호재라고 봐요. 왜냐? 자, 중국 시한이 봉쇄가 되면서 뭐였어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슈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공급이 워낙 또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 지금 가격이 사실상 올라와야지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이 사는 것인데, 이 가격 자체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공급이 단기적으로 생산이 좀 축소가 되면서 공급이 좀 축소가 된다면은, 수요는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급이 축소가 되면은 단기간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생산이 약간 차질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실적에는 좀 쇼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이 사는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겠죠. 왜?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랑 딱 경쟁하고 있는 거의 2위 업체이기 때문에 1위 업체랑 거의 3위 업체가 생산을 좀 차질을 겪으면은 상대 반사이익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긴축 재료가, 즉 긴축 악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12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물론 살짝 지금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느냐? 그 부분이 사실 쉽진 않다. 왜? 자, 여기서도 뭐라 그러느냐? 환율이 1200원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1분기 공급망 차질 완화와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와 약세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포트를 좀 볼게요. 요거는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뭐냐? 삼성전자가 작년 호실적 발표에 따라 투심이 좀 회복됐다.
스마트폰도 판매호조, 반도체 사업도 견조하고 향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M&A 예고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전자 업종의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삼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면, 자, 주봉상 요 하락 추세를 어때요? 최근에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는데 얘가 계속 단기적으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뚫고 올라간 이후에 단기 좀 조정을 받고 점진적인 계단형 상승을 차근차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양적 성장 위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외에도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즉, 기존에 삼성전자가 하던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IT, 가전 이런 쪽 외에 지금 이쪽 위주의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서 뭐예요?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즉, 요거 외에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게 뉴 삼성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의 M&A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를 했었던 산업들이 뭐였습니까? 로봇, 전장,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메타버스, 오케이? 전장이 곧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에 뭐 AI, 이쪽 위주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뭐가 또 올랐어요? 삼성의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상한가 간 종목,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와 로봇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그 외에 뭐 유진 로봇, 그 다음에 에브리봇, 그 다음에 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봇, 휴림 로봇, 이런 로봇주들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투심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M&A를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또 탄력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가 어때요? 기대감이 차오르다 보니까 이에 따라 누가 사줘요? 외국인들이 사줍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눈에 띕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유업종이 강세였는데 왜? 카자흐스탄 연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와 함께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 우려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자, 가격은 뭐라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올라가거나 뭐가 공급이 어떻게 축소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생산 중단 우려, 즉 공급이 축소될 만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유가를 보시면 가격이 어때요? 현재 한 80불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올라왔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 즉 S-오일이라든가 어떤 부분들, 뭐 흥국석유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증상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에서 더 막 크게 빵빵빵빵 뛰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애들 오늘 좀 오른 정유 관련 업종은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진정 양적 긴축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시장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예상했던 문제와 달리 생각보다 빠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은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 보다 빨리, 보다 앞당겨서라는 부분은 시장에 살짝 좀 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금리 인상 이슈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소비 기대감 등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올라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경제 회복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밑받침되느냐, 밑받침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엔 올라간다라 그랬고요. 경제가 밑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흔들리다가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흔들리다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도 아직까지는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발빠른 정상화 행보가 아직까지는 좀 100% 장담을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사실 자, 제가 이 오미크론의 확산, 요게 오미크론 확산이 자 오히려 신흥국 중심의 강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흐름도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오미크론 확산이 아까도 봤다시피 미국과 영국, 유럽 위주로 진행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 중심의 국가는 누구라? 미국과 유럽이다. 선진국이다. 근데 공급 중심의 국가는 누구다? 이 신흥국,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이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선 수출을 해야 되고 공급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오미크론 확산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어졌었던 공급망, 요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공급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단기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망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신흥국 중심의 경제 회복 움직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공급망과 관련된 지표들이 오히려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보세요. 미국의 채용시장, 자 고용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리포트 보시면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KB증권에서 요분이 쓰신 겁니다. 요분은 좀 보시니까 경력이 세계증권사에서 시황 관련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고, 작년에 상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황 부분 1위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분은 또 어떻게 시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봅시다. 자 지금 결국에는 최근 증시 조정의 배경 자체가 연준의 긴축 우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요 세 가지인데, 오케이?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자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의미를 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연준의 긴축 스탠스 확대가 시장 금리를 지금 상승을 유박시키고 있다. 특히 2년물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2년물 국채 금리는 바닥에 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요 차이를 지금 축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축소가 되면 어떠한 흐름을 지금 흐름을 전망할 수가 있겠느냐? 통화 정책에 따른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경제 성장 기대감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줘야지 시장의 충격을 안 받는다라는 것인데, 자 정상화 속도 지연은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연준이 실제로 과연 금리 인상을 보다 빠르게 할 것이느냐, 이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강조했던 게 1월 FOMC가 중요하다. 지금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 1월 FOMC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다 빠르게 할 것이 확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이 변동성이 이어지겠으나, 여기에서 그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시 시장은 요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다시 또 급반등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 기대감 확대, 이 부분도 역시 보시면 되는데, 경제성장의 확대가 지금 실제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공급 변목 현상의 완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자, 공급 변목 현상, 공급망에 대한 악재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ISM 제조업 지수 내의 서플라이 딜리버리스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요게 지금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변목 현상이 완화될 수가 있겠다. 이것은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과도 연결된다. 요게 하락이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이 된대요. 최근 시장의 불안 요소로 가장 또 떠올랐던 게 아까 봤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요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요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공급망도 해소가 되고 시장의 우려감도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지표상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 자, 코로나의 재확산이 지금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오히려 자, 아까도 봤다시피 치명률이 낮다라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지금 낮추고 있다. 오죽하면은 지금 해외 미국에서는 어떠한 발언까지 나온다? 차라리 백신 맞는 것보다 오미크론 걸리면 자연적인 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으면서 오히려 좋다 라는 지금 발언이 나오면서 코로나 공포감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여는 상황 자체가 지금 놓여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 소비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소비 활동이. 기존에 내수 소비 위주로만 했다면 다 여행 가고 이러면서 해외에 대한 소비까지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가 또 살아나게 되는 효과까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위드 코로나 될 경우 소비 확대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경제 확장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실제로 최근에 소비자 기대 지수가 떨어졌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이게 살아나면서 어때요? 전반적인 경제의 회복 성장 국면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충격은 크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정책 스탠스의 전환 역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야 될 것이기에, 오케이, 특히나 또 최근 중국 경기의 둔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보통 바닥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전환이 되는 것들을 확인했었기에 오히려 작년까지는 정치적으로 규제했다면 올해부터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의 경기가 산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특히 올해 3월에는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양회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 내용 제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중국 양회 전후로 해가지고 2에서 한 4월 정도에는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좋을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선 역시도 3월에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좋을 수 있을 것까지 더블업 시킨 다음에는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작년까지 봤을 때 3대 악재가 이렇게 연준의 긴축, 중국의 긴축 규제, 외무를 받아서 업황 우려였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 결국 큰 악재인 요것만 잘 해결만 되면은 증시는 또 무난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요게 중요하고, 요게 나온다 한들 증시가 큰 충격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악재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보다 좀 다뤄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지막,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최근 시장의 하락을 보여준 요인이 뭐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 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 요것 때문에 뭐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올랐고, 그 다음에 환율 역시도 올랐기 때문에 뭐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하며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아까 봤다시피 ISM 지표가 단기간 지금 하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환율 역시 마찬가지. 환율도 지금 국내의 기업들의 수출도 잘 이루어졌고, 아까도 봤다시피 삼성전자 비롯한 실적 움직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회복 국면에 있고, 또한 중국의 뭐예요? 경기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산다면은 위안화의 강세가 나올 것이고, 위안화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또 원화의 강세 흐름이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줄어드는 현상, 이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1200원대 아래로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그 흐름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기대를 해본다 했을 때, 자, 봅시다. 이미 지금 현 상황 환율도 애매하고 국채도 애매한 이 상황에 오늘 심지어 외국인들이 요렇게나 샀어요. 야,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의 뉴 삼성에 대한 행보 역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죠. 야, 지금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 증시를 요 산 외국인들이 그러면 뭘 샀을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왜?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샀을 때 좋은 상황에는 더 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간에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느냐? 봤을 때 운송, 반도체, 화학, 자동차, 보험, 철강, 디스플레이, 통신, IT, 은행, 조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송, 반도체 쪽이 좀 강했다. 그 다음이 화학, 자동차 쪽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쪽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송, 반도체, 화학, 자동차 쪽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자, 기업을 봤을 때 뭐였어요? 현대글로비스, 얘가 제일 많이 샀네. 운송 쪽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 현대그룹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띄었기 때문에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는 운송 전반적인 업종보다는 이 기업적인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운송을 좀 제외한다면 다른 애들은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담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또 뭐다? 자동차 기아, 현대차 중심으로 좀 담았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IT,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기 위주로 좀 담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더 유입될 환경이 놓여진다면 이런 애들 중심으로 더 유입될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중심으로 기대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아,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고 이 흐름이 그래도 좀 진정될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도 외국인들은 지금 산 거야. 이런 애들 샀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이런 애들 계속해서 살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산다면은 이런 애들 중심적으로 여러분들도 따라 매집하시면 좋은 걸 잃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까 봤다시피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또 성장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또 주목해 볼 만하고요. 자동차의 경우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서 또 자동차 역시도 생산이 회복이 되고 실적이 또 회복이 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또 동시에 자율주행에 대한 또 미래 성장 동력까지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분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외국인들 계속 사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오늘도 많이 샀네요. LG 디스플레이, 야, 외국인들 꾸준하게 삽니다. 꾸준해요. 그 다음에 기아,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외국인들 매집해주는 흐름 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자, 보다 심층적인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전반적인 내용은요, 제가 내일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다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은 언제 올라간다고요? 토요일 오전 10시. 요때는 이제 FMC 관련, 또 이제 금리, 채권 관련 이제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하는 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저희 부자TV 영상에서 숏 영상 보셨나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거. 제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진 영상. 자, 물에 빠진 영상에 대한 행복 인터뷰. 요거는 언제? 토요일 저녁 7시에 올라갑니다. 행복 인터뷰, 물에 빠진 영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7시에는 또 어떤 영상 올라가느냐, 해외 주식 영상 올라갑니다. 월가에서 선정한 해외 주식 22년 유망주 탑10 영상 요거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멤버십 가입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의를 좀 많이 주십니다. 왜냐면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초 강의,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적 분석, 최코치님 같은 경우에서는 자본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기초 강의를 좀 찍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싶다. 그리고 주간 일정 정리에 따른 또 주요 증시에 따른 대응 전략들도 이렇게 일정 방송을 통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기본에 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만 이제 시청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거를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부자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구독 옆에 가입하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 멤버십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와요. 이 소개 영상 보시고 나서 내가 원하는, 난 노력행보를 원한 다음에 노력행보기 클릭하고 가입, 부자행보기를 원한 다음에 부자행보기 클릭하고 가입하기만 누르면은 간단하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절대 강요사항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니까 한번 소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찍어드렸던 무료 영상들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되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버텨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주말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더 파이팅해서 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까지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빛을 볼 거라고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또 불어넣어 주세요. 댓글도 다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